푸틴 핵무기 사용 시 러시아군 전면시킬 것, 서방의 경고. 러시아의 핵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EU 고위 관계자가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러시아군은 전멸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13일 현지 시간 CNN 등 외신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의 한 행사장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서방에 핵 위협을 한 바 있습니다. 허풍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보렐 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 공격을 할 경우 러시아군이 전멸할 만큼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과 회원국 그리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측도 핵 위협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러시아가 작은 핵무기라도 사용하면 매우 심각한 일이 된다며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 좋지 못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을 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경우 중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극히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현지 매체인 프랑스 2와 인터뷰에서 핵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거나 러시아 시설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바이든과 대화 필요 못 느껴, 추가 대규모 공습 불필요, 종합, 이스탄불 합의 목전에 우크라가 변심, 우크라 준비돼야 중재 가능, 동원령 2주 내에 종료, 나토와 직접 충돌은 세계적 재앙, 초래, 우크라 침공에 후회 않는다, 우리는 옳은 일 하고 있다. 이스탄불 연합뉴스 조성음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제6차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최근 크렘린궁은 미국의 제안이 온다면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날 백악관은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10일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은 당분간 잦아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이스탄불 합의가 거의 실행될 수 있었지만 러시아군이 물러난 뒤 우크라이나가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튀르키예, 터키의 중재로 평화협상을 열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러시아군은 3일 이후 키이우 공략을 중단하고 동북부 전선에서 후퇴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그들이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그때 중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동원령은 이미 목표했던 30만 명 중 22만 명을 채웠다며 향후 2주 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동원령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방에서 제기하는 핵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과 러시아군의 어떤 직접 충돌도 세계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또한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는 누구든 실제로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정도로 현명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완공됐으나 서방의 제재로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독일의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가동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독일에 대해 나토와의 관계를 최우선시한 것이 실수이고 독일 국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8월 이후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곡물 비료를 수출하도록 한 합의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원래 합의의 의도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최빈국 위주로 공급되게 하자는 것이었다며 만약 그런 인도주의적 향로가 테러 행위를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항로는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후회하는지에 대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불행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군 반격, 러, 본토 주거지 폭격, 러 벨고로드 주거지역, 타냐코 등 폭격받아. 우크라 주거지역 미사일은 러 오발사고, 헤르손 행정부 수반, 러의 대피 지원 요청, 러 정부 주민 대피 지원 제공할 것. 우크라이나 점령지 수복이 파죽지세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남부 헤르손 지역 주민 대피를 권고했으며 러시아 남부 접경 도시인 벨고로드 주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주거 지역과 탄약고 등이 폭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체슬라브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13일 현지 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아파트 건물 꼭대기층이 우크라이나 군의 포격을 받아 폭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벨고로드 주의 한 탄약고도 우크라이나 군이 포격을 받아 탄약이 폭발했다며 초기 보고에 따르면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을 안전한 곳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인접한 셰비키에노의 국경 초소 또한 우크라이나 측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도 벨고로드 주도인 벨고로드의 민간인 거주 지역이 폭격 피해를 입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군이 벨고로드를 폭격해 구프킨 거리의 아파트가 파손됐다.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사일 파편에 주민 학교 운동장에도 떨어졌으며 벨고로드뿐만 아니라 인접한 크라스노의 마을도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오발 사고라고 주장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잘못돼서 주택가에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남부 헤르손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쿠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 정부는 헤르손 지역 주민들의 다른 지역 대피 지원 방법을 구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헤르손 지역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료 숙소 등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의 행정부 수반 블리디미르 살도는 주민들에게
지역을 떠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주민 대피 지원을 요청했다. 살도수바는 텔레그램에 올린 온라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헤르손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경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을 제안했다며 국가 러시아가 이 일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피 권고는 드니프로강 서안의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살도수바는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의 명령으로 대피한 인원은 크림반도나 러시아 남부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러시아의 대피 명령은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 주에서 지역 5곳을 탈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헤르손 주는 러시아가 최근 주민투표를 거쳐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4개 주 가운데 한 곳이다. 지난달부터 반격 작전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들어 남부 전선에서 드니프로강 서안을 따라 빠르게 진격하며 러시아를 반격하고 있다.